네, 내일 주말에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이냐 아니면 시민 걸기냐 윤석열 일당과 국민들 간의 힘겨루기가 대결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7일 저녁 국회에서 대결전이 벌어지죠. 친윤은 윤석열 소추 결의안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아예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본회의를 보이콧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 일부 친한이죠. 한동훈 파는 떳떳하게 표결에 참여하자고 주장하겠지만 비실명입니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탈표를 들어야겠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보이콧할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출석하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죠.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하면은 제적 과반수가 넘는 야당이 재석 3분의 1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민주당은 특검 표결을 먼저 하고 소추안을 나중에 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유도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아예 특검법 통과를 방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회의를 보이콧할 수 있습니다. 야권은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하더라도 일단 표결을 강행하고 부결 이후에 본격적인 장애 집회에 나서서 윤석열 퇴진과 구속 수사를 외칠 것을 보입니다. 결국은 시민들은 내일 여의도 국회와 국민의힘을 포위할 것을 보이는데요. 주말에 각 주최 단체에 따라서 광화문과 국회 앞으로 집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시민들이 국민의힘에 항의하기 위해서 당사로 몰려갈 것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국회 안에서 숨어서 본회의를 거부한다면 결국은 국회 안에 이미 시민들이 들어가 있죠. 국회 바깥에서 격렬한 항의를 할 것을 보이고 국민의힘이 아예 여의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가 부결된 이후에 광화문과 여의도의 시민들이 이 국민의힘 당사와 용산의 윤석열에게 몰려갈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 제2의 비상계엄의 빌미를 찾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질서 정연하게 침착하게 행동해서 혼란과 불질서를 예방할 것을 보입니다. 현재 조중동과 보수가 어중간한 상태인데요. 미국처럼 윤석열을 버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사령관의 증언으로 윤석열이 군사반란에 수계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장관 대행이죠. 차관이 대행으로 참석했습니다. 미국은 자신을 무시하고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윤석열을 국군 통수권자로 그냥은 놔둘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퇴진이나 탄핵 이후의 직무대행과 조기 대선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 민주당의 집권은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미 대학관에서 나왔죠. 미국은 특정 정권을 선호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특정 정권과 무관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현재 질서 있는 점진적인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신문의 논조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한국 보수의 운명 따위는 고민하지 않고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윤석열의 일감과 다른 점입니다. 조중동은 이제 민심, 미국의 반응, 재계의 충격을 고려해서 점차 논조를 반윤석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설들을 보면 중앙일보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주장하면서 매우 강경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탄핵과 구속 수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아일보는 비상계엄의 쿠데타라고 진단하면서 윤석열에게 해명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해명을 요구하는데 사법처리는 국방장관에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어떤 법률적 책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중동은 윤석열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경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소추 수교를 거부함에 따라서 시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겁니다. 이러한 전국이 경색됨으로써 국내의 불안이죠. 국내의 불안이 높아지면 조중동은 자신들이 한국의 보수를 책임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기업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보수 진영에 불가피한 입장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이겠죠. 결국은 조중동과 기업은 차기에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보수 정권이 다다음에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혜택가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박근혜이 탄핵됐지만 문재인을 거쳐 윤석열이 다시 집권했죠. 이와 같은 진검다리 보수 정권을 기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입니다. 어차피 현재 어떤 방안을 쓰더라도 설사 이재명과 조국이 사법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있는 한 보수 재집권은 불가능합니다. 한동훈이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친윤이죠. 친윤은 윤석열이 탄핵되면 한동훈 너도 죽는다. 그래서 한동훈을 인질로 삼고 있죠. 윤석열이 탄핵되면 국민의힘은 분열되고 한동훈은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갈수록 한동훈도 윤석열을 버리지 않으면 자신도 죽는다. 이렇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미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미 메시지 볼까? 오세훈과 안철수는 윤석열을 버리면서 한동훈과 차별성을 보이면서 미국과 보수적 친미 세력의 선택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분노와 권리가 극대화되면서 조중동이 탄핵으로 돌아설 것이고 미국도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의중을 드러낼 겁니다. 경찰과 공직수사처, 검찰이 내란죄 수사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검찰이 조직 포위를 위해서 반윤석열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구속 수사, 윤석열 수사로 연결되면서 한동훈은 어차피 몰락할 윤석열을 껴안기보다는 내란죄로 수사받기 전에 탄핵에 동조해야 차차기 대권이라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돌아섰고 조중동과 보수가 두려워하는 시민들의 권리가 확대된다면 윤석열 일당은 고립되고 한동훈도 살기 위해서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 버티면 몇 주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초의 대결은 이번 주말 열기 결전입니다. 윤석열에게 틈을 주지 않는 시민, 노동자, 학생들의 질서 있는 분노가 탄핵이든 퇴진이든 구속수사이든 끝장을 보게 되죠. 길어야 이번 겨울이고 잘하면 연말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